맞죠? 누가 그래요. 요새 봄,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 오고 여름이 길어졌다고. 근데 여름이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습니까? 수박?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저기 수계농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박을 이렇게 쫙 밭에다 심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수박을 따라하는데 수박을 이렇게 쫙 열렸는데 어떤 것은 뜨거우니까 이것이 쫙 하고 빠개져요. 이것이 완전 익으면 이렇게 빠개지는가 봐요. 근데 빠개질 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달든지. 아, 그거 빠개진 수박이. 근데 수박을 살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그래가지고 떼기를 두드려보고 또 이렇게 수박의 옆으로 있는 색깔을 보고 또 꼭지 보고 그래도 못 믿어서 어떻게 했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고 그래서 수박을 사갖고 무겁게 집에까지 들고 왔는데 집에서 짜게 보니까 허해놓고 안 익었으면 어떡해요? 이거 바꿔줄 것인가 안 바꿔줄 것인가 다시 갖고 가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찌 수박이 이렇게 잘 익는지 그죠? 요새는 안 익었단 말 들어보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보기도 안 해요. 그런데 수박이 잘 익어요. 이렇게 수박이 결실이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좋은 종자를 땅이 좋은 데다 심어야 돼요. 이것이 땅이 안 좋은 데다 심으면 수박이 잘 안 커요. 그리고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적당히 오든지 사람이 물을 주든지 물을 만나야 이 수박이 커요. 그리고 이제 거름 주고 정성을 들여야 좋은 결실이 얻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용사님께서 무본편 56장에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 때 그 조전권 종사님이 공타원이라고 그분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조송광이에요. 원평 전라북도 김제군 원평 거기뿐인데 교회 장로를 하다가 대종사님을 만나고는 총부 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딸이 누구냐 하면은 조전권이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다녔냐면은 기전여고를 다녔어요. 기전여고는 전주 다감원 밑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요. 기전여고가 있고 그 밑에 신흥고등학교가 있고 두 개가 다 기독교 학교. 이게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딸은 기전여고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서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 가갖고는 안 오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불법연구에 가셨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 빠져갖고 집에도 안 온다고 이 딸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촌부를 왔거든요. 그때가 19살 때인데 촌부를 와서 사는 것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갖고 그때 머물러서 전무 출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전무 출신을 한 분 보고 정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정려 1호가 공타원 조전권 종사님.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정산 종사님이 하는 법문이 뭐냐 그러면 그때 총부에는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복숭아 과수원을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것은 이 시장에다 갖다 팔잖아요. 근데 이 과수가 결실이 좋아서 좋은 과일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는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황도를 심든지 백도를 심든지 인도를 심든지. 옛날에는 인도가 달고 그런 수박이 있었어요. 그 수박인가? 저기가 복숭아는 뭐 황도 백도 그러죠? 그러듯이 이 어떤 종자를 심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복숭아가 어느 땅에 심어졌느냐
그리고 이게 우로를 비 맞고 서리 맞고 아니 이슬 맞고 하는 것을 잘해야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종자는 인이요. 인. 이것이 씨앗인 그러거든요. 이게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말대로 그 성가 말대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그러니까 콩 종자는 콩이 나고 팥 종자는 팥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종자고 인입니다. 그리고 이 종자를 어디다 심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 땅에다 심잖아요. 근데 땅이 똑같은 땅이라도 달라요. 어떤 거는 모래밭도 있고 어떤 건 자갈밭 있고 어떤 밭은 생땅도 있고 어떤 데는 거루진 밭도 있고 다 밭이 달라. 이게 어디다 심었느냐에 따라서 복숭아가 잘 되고 덜 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기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라간대요. 근데 요새 기후가 온난화돼 갖고 이 영남 지방에 무슨 67%인가 평년에 반절밖에 안 왔다는 비가. 그러니까는 산이 말라가지고 산불이 또 많이 났대요. 그리고 금년에는 산불이 엄청 많이 났던데. 그러니까는 이 비가 적당히 와줘야 과일이 튼튼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땅과 비는 연이에요, 연. 그리고 과일을 수확하는 과일은 과요, 과. 그치요? 그래서 인연과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유초편 22장에 보면 인연을 잘 두어야 큰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만나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연을 잘 맺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인은 어떻게 생겨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는 인은 처음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영입니다. 영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미운 생각,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것이 종자예요. 이것이. 이게 일어나는 마음이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가지고 심는 도구는 뭐냐 그러면 안이비설시는 육근이거든. 이게 좋은 마음을 제일 쉽게 쉬운 것이 뭐요? 입이요, 입. 그렇죠? 입으로 심어요. 응?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거를 입으로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싹이다 그런 말이죠. 또 무엇으로 심어요? 눈으로도 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를 쫙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어주면은 그거 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나는데, 예? 고개 팍 숙이고, 예? 그리고 저를 잡을고 있으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심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로도 심고, 예? 몸으로도 심고 그래요. 그래서 안이비설시는 육근으로 심는다. 그러면 그 종자를 어디다 심느냐 그러면 우주만유에 심는다 그러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자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들어요. 습관. 그거를 우리는 질이 난다 그래요. 그러네요? 질이 나. 이거를 요새 말로는 길거는 옛날에 질난다 그랬어. 그런 게 성품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질이요. 성질. 어? 성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마음 나오는 게 길난다니까. 그래도 그것이 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은 성질을 가진 거고, 예? 맨날 저기가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저기가 들면은 악한 습관, 나쁜 습관이 들었다 그러죠? 근데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습관은 한 번 들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자기가 하고도 몇 번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수없이 한다고요. 수없이. 그러니까 이 습관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냐 나쁜 습관을 들여야 되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좋은 말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사람한테도 좋은 말, 이 사람한테도 좋은 말, 만나는 사람한테 다 좋은 말해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욕하는 버릇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욕하고 이 마음을 쑤셔놓고 저 사람한테도 속상하게 하고 저 사람한테 그냥 화나게 만들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악한 종자를 심어놓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심기를 어디다 심느냐 그러면 우주 만유에다 심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다 해요? 누구한테나 다 하죠? 어디한테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좋은 생각을 이렇게 어디다가 전할 거냐 그러면 우주 만유에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꽃에다 해요. 시간이 있으면 뒷뜰에 이렇게 돌아가서 말랐는가 보고 물도 주고 오늘 끝나고 뒤에 한번 가보세요. 수국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서 내 좋은 생각을 어디에다가 심냐 그러면 우주 만유에 심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심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종자를 땅에다 심듯이 땅이 어디냐 그러면 우주 만유고 그 중에서 대표가 사람이요.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심냐 그러면 사람한테 한다니까.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한테 한다니까.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함께 자는 사람이. 그리고 아들 며느리, 그렇죠? 여기다가 제일 많이 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을 때 좋은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좋은 땅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땅. 그러니까 내가 이 심은 과일이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심은 공덕이 있지. 심었는데 죽어버려봐.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심어야 내가 심은 이 종자가 잘 크냐 그러면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거기다 투자하면은 된다 이 말.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들어주면 성공해갖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하고 도와줘서 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게을러갖고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해봤자 나중에 성공도 못하고 도와줬단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한 사람한테 심으래요. 꼭 이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탁 줘봐.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가. 예? 목이 말라가고 갈증나서 죽겠는 사람한테 물을 주면은 참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간절한 사람한테 심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심느냐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는 비전 있고 전망 있는 사람한테 심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떳떳한 사람한테 심어야 돼요. 예? 못 내놓고 숨어서 하는 사람한테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이 발각돼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게 그런 데다가 심으면 안 되고 떳떳한 사람한테 심어라 그런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옆에다 놓고 내가 좋은 말을 할 사람이 누구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랬죠? 저기가 간절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 될 사람. 그리고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 교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당에 잘 나오셔서 교당 사람한테 심으면 틀림없어. 다음에 그러면 비는 뭐냐? 곡식을 심어놓고 이렇게 비가 잘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가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을 때 비가 뭐냐? 그것은 정산종사님께서 법문이라 그랬어요. 좋은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잘 심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를 못 맞으면은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저기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있었어요. 이름이 서성영인데 서서영. 근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비행기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타고 보면 이렇게 돌지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무슨 일 없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 돌고는 이제 잠깐 쉬려고 쉬는 방에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불안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쉬려다가 할머니가 불안하니까 다시 와서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난처해하더래.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가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갈 때 세면장에 가서 이불을 헹구고 그러느라고 틀니를 빼서 옆에다 놨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어.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이제 자리로 들어왔다 그 말이지. 그리고 자리에 들어와서 한참 있으니까 그 틀니가 생각나. 한참이 지났는데 그리고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서서영 씨한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틀니를 가져갈 사람은 없잖아요. 나무 틀니 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가 세면대에 있으니까 휴지통에다 버린 거야. 응? 휴지통에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서서영 씨가 그 비닐 장갑을 끼고 휴지통을 다 주셨대. 근데 그놈 휴지통에 무엇이 들어있어? 휴지가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보고 나서 휴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그 속에 틀니가 있더래. 그리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씻어서 소독을 싹 해갖고 할머니한테 드렸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감동을 한 거요. 감동을 했어. 근데 이 서서영 씨는 늘 하던 일이라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10여 년이 흘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튜어디스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에 남자친구네 집에 이제 가서 선을 보여야 돼. 근데 이제 부모들이 싫어라고 하면 참 곤란하지. 둘이는 어쩔 망정. 저기가 부모들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 남자네 집에 시골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언제 시골로 부모님들한테 한번 가보자 그랬어. 근데 며칠날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외국에 계시는데 들어왔다. 응?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부터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말이죠.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외국에 있다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서울 왔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사를 가요. 이 서서영 씨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외할머니, 남자 외할머니 되는 사람한테 인사를 갔어. 그런데 인사를 켜고 이렇게 보니까 어쩐지 낯익은 사람이요. 낯익고. 그래서 언제 한번 뵌 분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틀리 그러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거를 이렇게 적어놔서 서서영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언제나 만날란가 하고 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튜어디스는 늘 하던 것이라 잊어버리고 근데 언제 본 분 같은데 그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이름도 적어놓고 안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 사람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에 갈 때 어느 비행기를 타면 또 있을란가. 맨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 아이고 아가 이랬더니 그러면 저기가 시댁에서 빠꾸 맞겠어요. 무사통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인연을 잘 갈아놓으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올란가 몰라요. 태국에서 그 약국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약국 주인한테 혼나고 있어요. 혼나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그 아이가 타이레놀을 몰래 주인 몰래 이렇게 훔쳤어. 그러니까는 집에 어머니가 아파서 감기약을 사다 드리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했어. 그래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되게 혼나고 있었단 말이죠. 아이 그거 별것 아니라도 그냥 몰래 가져가면 되게 혼내지 그냥 아이고 잘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나고 있는 것을 그 앞에 식당집 아저씨가 봤네. 근데 식당집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가 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연이 있었어. 그래서 저기 약국 주인한테 어째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놈이 이 약을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거를 약값을 치러줘.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는 어째 그랬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딸한테 밥을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여갖고 보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를 갔어. 그러고는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식당집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저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시간이 걸렸네. 그러니까는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2,700만 원이 나왔어요. 2,700만 원. 근데 2,700만 원이 있어야지 이 딸한테.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사하던 가게를 금매물로 내놨어요. 금매물로 내놓고는 아버지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갔더니 병원비, 영원 이렇게 나왔더라네. 그거 갖다 놨더래요. 그리고는 2,700만 원이 영원 됐단 말이죠. 어쩌는가 봤더니 그 뒤에 병원비는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러더라네. 그러니까 그때 약을 훔쳐간 그 아이가 30년 후에 의사가 돼서 보니까는 그 주인 아저씨였어. 너무 고마운 아저씨. 그 아저씨를 못 잊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영원이라고 해줘. 전망을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언젠가 그 인연들이 이 생에 안 오면 내생에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인연이 연이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러면 선연과 악연이 있습니다. 선연은 어떤 인연이 선연이냐면 앞길을 열어주는 인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을 옆에서 도와가고 잘 가게. 지금 제가 교화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시면 선연이에요. 그리고 어쩌든지 이 사람이 향상되도록 하는 인연이 선연이고, 악연은 나쁜 인연도 되지만 덜 선연이요. 덜 선연은 절로를 앞길을 막고, 그리고 나태심과 타락심이 나도록 조장하는 사람이 악연이다 그러거든요. 또 이 혈연과 법연이 있어요. 혈연과 법연이, 혈연은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한 핏줄로 난 사람이 혈연이에요. 법연은 무엇이 법연입니까? 우리 대종사님 법을 믿겠다고 함께 와서 이렇게 인연 맺은 분들이 법연이요. 그러면 혈연이 소중합니까? 법연이 소중합니까? 왜요? 아이고 다 교당에서 만난 사람 별것 없잖아. 저기가 형제가 아닌 화타원이 안 그래요? 그래도 형제간밖에 없고 신우밖에 없지? 오늘도 당번인데 신우가 제가 가서 도와주고, 원심씨가 오늘 어디 가는데 아 혈연밖에 없잖아. 혈연이 소중해요? 법연이 소중해요? 근데 이 생에는 혈연이 소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생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한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내 생에 안 만납니다. 취향이 다르면 안 만나요. 관심사가 다르면 안 만납니다.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 교당에서 듣고 좋아하고 대종사님 말씀 듣고 그러는 분들은 내 생에도 대종사님 찾아서 또 올 거거든. 네? 그렇게 영생을 놓고 보면은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이요? 또 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은 뭐냐면,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냥 심자마자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가 돼야 이 연이 돼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금방 인을 심었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고 다 시절 인연을 만나서 싹이 터가지고 결실이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무슨 인연이 있냐면 불연이 있어요. 부처님과 인연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저기가 천도를 받는 첫 번째는 불연이니라 하고 정산정사님 그러셨어요.